정담그는 정월달을 맞아 항아리 공장은 24시간 쉴 틈 없이 돌았다. 기계화됐다지만 사람의 손끝에서 항아리가 만들어진다. 항아리를 만들기 위해서 뜨거운 불가마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머리 탄다니까. 머리 타. 물량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 1000개의 항아리를 생산해야 한다. 공장의 모든 사람들이 바쁘게 움직이는데 항아리를 만들기 위한 첫 단계는 주 재료인 흙을 나르고 섞는 과정이다. 운반은 굴착기가, 섞어 진공 상태로 만드는 흙 반죽은 기계가 대신하는데 이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흙 반죽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 멈춰버린 기계 앞에서 이들은 작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항아리 만들 흙을 반죽하는 기계에 이상이 생기자 급기야 담당자는 기계를 멈춘다. 성수기라 물량을 맞추기 위해 온 공장이 풀 가동되고 있는 상황. 이런 때 흙을 반죽하는 기계가 말썽을 일으킨 것이다. 뭐가 고장난 거예요? 아니 바닥으로 흙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확인하려고 오늘 다 풀어가야 되는데 레일을 타고 올라가야 할 흙이 바닥에 떨어져 흙 반죽이 안 되는 상황. 문제는 흙이 없으면 항아리를 만드는 다른 공정도 진행이 어려워진다는 점. 무엇보다 문제의 원인을 찾는 것이 급선무다. 흙을 다루는 기계다 보니 평소에도 고장이 잦다. 흙이 말라 딱딱하게 굳어 고장이 생기기도 하고 들어가서는 안 되는 부분에 흙덩어리가 끼어 멈춰서는 일도 있다. 한참 동안 기계를 살피던 담당자가 기계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들었다. 흙이 밖으로 흘러나오는 것을 막아주는 일종의 받침대. 물량이 많아 기계를 계속 돌리게 되면서 받침대가 흙과 마찰을 일으켜 닳아 문제가 생긴 것이다. 새 것으로 교체하는 과정이 이어졌다. 됐어요? 됐어. 또 한 번 해봐요. 기계의 도움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다루는 기술은 사람의 손끝에서 나온다. 다행히 이번에는 별 탈 없이 흙 반죽이 진행됐다. 이거는요, 한 번 내놓은 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계속 손을 봐야 되거든요. 항아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흙은 곱고 붉은 규사토. 기계에 들어가 떡을 치듯 이리저리 잘 치대는 과정을 거쳐 비로소 항아리 만들기에 적당한 점토가 된다. 마치 떡집에서 가래떡 뽑혀 나오듯 지름 20cm, 길이 1m 정도의 흙덩어리로 만들어지게 된다. 항아리를 만드는 데에는 어떤 흙을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반죽하느냐도 중요하다. 공기를 뺀 압축 점토로 항아리를 만들어야 항아리의 품질도 좋아진다. 한편에선 제형 작업이 한창이다. 이곳 공장에선 석고로 만들어진 항아리 틀을 이용해 항아리를 빚는다. 회전 물레 위에 항아리 틀을 얹고 그 속에 반죽된 흙을 넣은 다음 틀에 맞춰 항아리 모양을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만든 항아리의 반쪽,
10초에 한 개씩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숙련된 기술 없이는 불가능한 작업. 윗틀과 아래틀을 각각 제형한 후 두 개의 틀을 하나로 합쳐 다듬으면 항아리 모양이 완성된다. 항아리 공장이 이곳 인천에 자리 잡은 것은 70여 년 전. 일제 강점기 시절부터다. 항아리를 구워 파는 옹기장이들이 많아 이곳을 옹기점 마을이라 했는데 좋은 흙과 땔감을 손쉽게 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배가 들어오는 나루터에 새우젓을 만들려는 사람들이 많아 옹기를 굽는 가마가 10개 이상 자리 잡았다. 하지만 주거 문화가 아파트 중심이 되면서 항아리를 쓰는 사람들이 줄자 지금 이곳엔 이 공장 하나만 명맥을 유지해오고 있다. 스테인리스 그릇이나 플라스틱 용기에 밀려 한때 푸대접을 받기도 했던 항아리. 요즘엔 자연을 닮은 그릇으로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항아리 공장에 배달 온 것은 항아리 새 틀이다. 사용한 틀은 말려가며 반복해서 사용하지만 그래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줘야 한다.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 못 써요. 얼마나 썼는데요? 뭐, 액게 쓰고 이러면 한 5, 6개월 쓰고, 안 그러면은, 이렇게 못. 크기에 따라 용도에 따라 틀 종류도 50여 종이 넘는다. 일반 항아리 외에도 쌀통, 우산꽂이까지 다양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굳이 깨져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해도 오래된 틀은 골라서 폐기한다. 이거는 이제 못 쓰는 거 버리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 항아리 모양도 조금씩 바뀐다. 항아리도 이렇게 유행이 있나 봐요? 있어요. 요즘에는 어떤 게 유행이에요? 좀 이렇게 모양이 길면서 음식물 넣으면 좀 많이 들어가는 거. 유행이 지난 옷처럼 유행이 지난 틀은 과감히 버린다. 이거 여기다 던지고 스트레스 풀으라고. 전통적으로 항아리 모양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기후 조건이었다. 바람이 들어가지 않도록 음식물이 덜 상하도록 항아리 입구나 선의 모양을 달리했는데 요즘은 실용성과 더불어 아름다움까지 담은 디자인 제품을 선호한다. 점심시간. 공장 한편에 마련된 식당으로 직원들이 하나둘씩 모여든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대략 20여 명 내외. 40년 넘게 일한 베테랑 기술자부터 3, 4개월 된 초보까지 구성원은 다양하다. 얘기하니까 다 들릴 뻔했잖아. 제일로 맛있지 점심시간이. 그 노동자가 4시간 일하고 점심 먹는 게 제일 행복한 거야. 오전 8시 출근해서 오후 5시 퇴근하는 게 보통의 일과지만 가마를 지키느라 밤을 새운 야간 당직자에서부터 성수기 물량을 맞추기 위해 새벽에 출근한 사람까지 피곤한 이유는 가지각색이다. 그런데 놓고 다니니까. 다들 식사 금방 하고 일어나시죠? 아이고, 그까지 먹기 뭐 있어. 밥 한 판 먹는 거. 물로 먹고 가서 한 잔 취해야 된단 말이야. 응? 점심 식사를 일찍 마치고 직원들은 공장 여기저기서 단잠에 빠져 있다. 일하느라 내내 피곤했던 사람들, 낮잠은 짧지만 달콤하다. 아침부터 일하니까 좀 피곤하기서 피곤하죠. 새벽 4시 반부터 일하려니까 안 피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전통 방식과 비교할 때 공정 과정을 많이 단축시켰다고는 하지만 항아리 공정 과정은 10가지가 넘는다. 그중에서도 항아리 모양을 만드는 제형을 맡고 있는 이경수 씨와 두릅 씨. 이곳에서 가장 큰 항아리를 만드는 이 두 사람은 1년째 팀을 이뤄 함께 일하고 있다. 건조 과정인 항아리에서 틀을 빼는 과정은 두 사람의 호흡이 특히 중요하다. 뺄 때 이거 조심하게 빼야 돼. 잘못 빼면은 이거 확 위에 들어가면 못 써. 힘 조절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조종을 잘해야 돼 이거. 이거 할 때 중심을 잘 잡고 중심을 잘 잡아야 돼 이거. 중심 잡고 아직 눌러가지고 살살 빼는 거예요 이거. 이경수 씨가 두릅 씨를 가르쳐가며 이 일을 진행한다. 힘도 와도 못해 이거. 힘 안 맞아. 아무나 못하겠네. 네.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이거. 이것도 경험이 있어야 돼 이거. 큰 항아리들은 조금만 잘못 만져도 모양이 변하거나 금이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니 경험이 많은 베테랑일수록 큰 항아리를 만들 수밖에 없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거 했는데 이걸 해야지 내가. 14살부터 이거 계속 한 건데 내가 이거. 네? 내 14살부터 이거 계속 한 건데 내가 60까지 지금 내가. 이거 해야지 내가. 이거 우리가 안 하면 또 누가 할게 이거.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시작한 일이 올해로 48년째. 오래 일했지만 그래도 항아리 만드는 일이 아직도 즐겁다는 이경수 씨. 항아리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줄어드는 것처럼 항아리를 만들겠다는 한국인도 별로 없다. 그러다 보니 직원의 반 정도는 외국인 근로자다. 나 외국 사람. 네? 외국 사람. 한국말 나 중국에서는 농사질이 했어. 힘들어. 일을 배우겠다고 온 한국 젊은이들 대부분은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힘들다며 떠났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우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네, 없어요 지금. 그런 거 보시면 좀 어떠세요? 그 안타까워 그래. 아들한테 이걸 하니까 우리 아들 싫다는데 뭐 이거. 나중에는 옹기는 다 외국인들이 만들고 네, 외국 사람들 굶는. 항아리 만드는 일도 고된 데다가 타지 생활에 적응하느라 힘들었다는 몽골인 두릅 씨. 네? 나했어. 뭐라고요? 나했어. 심심할 때마다 항아리 빚던 흙으로 만든 것이라는데 아버지하고 누구 만든 건데요? 엄마 아버지. 외롭고 힘들 때마다 그 역시 가족을 떠올렸다. 나고 자란 몽골에 대한 그리움이 묻어난다. 몽골 말? 네. 열심히 돈을 벌어 가족들이 편히 살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는 두릅 씨. 한국 땅에서 하나 둘 항아리를 빚어 나가며 그는 자신의 꿈도 자신의 미래도 만들어가고 있다. 항아리 틀에서 모양을 만들긴 했지만 마지막으로 항아리의 둥글고 아름다운 선을 마무리하는 성형 작업이 남아있다. 항아리의 입구, 테두리 부분을 전이라고 하는데 이것의 모양을 바로 잡는다 하여 전잡기라 불리는 과정이다. 항아리가 다 마르기 전에 물레 위에 놓고 돌려가며 물 가죽을 이용해 모양을 다듬는 과정이다. 사람 미용시키는 거 마찬가지로 깨끗하게. 윗틀과 아래틀을 붙이는 과정에서 생긴 울퉁불퉁한 흙 자국이나 틀을 떼거나 건조 과정에서 망가진 모양까지 전잡기를 거치면 둥글고 아름다운 항아리의 곡선으로 변신이 가능하다. 그러다 보니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있는 사람만이 전잡기를 할 수 있다.
허리 안 아프세요? 허리는 안 아파요. 어디가 제일 힘들어요? 이거 붙이는데 힘을 써줘야 되니까는 아무래도 팔이 조금 힘을 써야 하는 일이 많다 보니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남자들이고, 하지만 이곳에서도 남자들이 할 수 없는 전문 영역을 개척한 여성이 있다. 가래떡 모양의 흙을 잘라붙이는 박순복 씨. 그녀는 항아리 손잡이 담당이다. 몇 년이나 하십니까? 한 10년? 10년 동안 이 손잡이만 하신 거예요? 예. 이야. 그러니까 이 많이 나와도 다 혼자서 감당할 수가 있죠. 하루 300개 이상의 손잡이를 만들어 붙이는데 밋밋하던 항아리에 그녀가 손잡이를 달면 항아리는 비로소 제 모양을 갖춘다. 항아리 제작 공정에는 특별한 과정들이 더 있다. 하루에 500개씩 항아리 입구에 그릇을 넣어서 모양을 잡아주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아구를 잡아주는 작업인데요. 이 항아리 이 주둥이 이 부분 아구라 그러니까 이게 최종적으로 말리기 전에 이게 삐뚤어지면 가마에서 벗어 나와도 이게 원형이 안 되고 삐뚤어지니까 그렇게 되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재물치고 굳기 전에 이 원형으로 그대로 만들 수 있는 작업이에요. 마치 옷을 차려입고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거울 앞에서 맵실을 가다듬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잿물을 바르고 가마에 들어가면 모양이 잘못돼도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다. 하루에도 수백 번 똑같은 작업을 반복하다 보니 손에는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다. 저녁에 집에 가면 파스도 바르고 그랬죠. 그때 그만두고 싶지 않으셨나요? 글쎄 그 정도도 못 참고 뭐 그만두고 싶으면은 어디 뭐 다른 일은 뭐 다 마찬가지죠. 아무리 다른 일이 편해 보여도 거기 가면 또 그 나름대로 고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참아야죠.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일한다. 앞치마 찍어 앞치마. 일이 많아 퇴근 시간인 저녁 5시를 훌쩍 지나고서야 퇴근 준비를 한다. 다 빨아붙여야 돼요? 빨아야지 내가 찍잖아요. 하루 종일 흙을 만지던 장갑을 빨고 다시 젖은 장갑이 마를 즈음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들어가세요. 모두 퇴근해도 여전히 공장을 지켜야 하는 이들이 있다. 365일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불을 때 항아리를 굽는 가마, 그곳을 책임지는 이들이다. 항아리를 굽고 다시 구워진 항아리를 꺼내는 작업은 항아리의 마지막 공정이자 가장 중요한 과정인 만큼 긴장을 늦출 수 없다. 가마에 계신 분들은 차 퇴근하셔도 투근을 못 하시네요. 이거는 계속 돌아가니까 계속 교대를 3교대를 해야 되니까. 이곳 가마는 전통적인 재래식 가마 대신 기름을 사용해 불을 떼는 터널식 가마다. 가마의 길이는 약 20m 정도. 항아리가 터널식 가마의 구간을 지나며 구워지는데 이때 최고 온도는 1300도에 육박한다. 가마가 고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온기가 뒤틀어지지 않고 은은한 빛을 내기 때문에 작업자들은 한겨울에도 늘 더위와 싸워야 한다. 너무 더워요.
가마속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뜨겁고 위험한 과정. 하지만 이들이 땀 흘려 일하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의 항아리가 완성되는 것이다. 공장 2층의 잿물팀도 아직 퇴근을 하지 못했다. 선풍기를 돌려 잿물을 바른 항아리의 건조 과정을 지켜야 하고, 건조 중인 항아리는 더 마르기 전에 잿물을 발라야 한다. 항아리의 시간을 맞추다 보니 퇴근 시간은 맞출 수 없다. 퇴근하려면 아직 멀었어요? 퇴근할 때는 됐는데 좀 일이 밀려가지고 조금 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그 밤 항아리 공장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다. 아침부터 흙반죽 담당자들은 눈 치우느라 정신이 없다. 눈이나 비가 오면 흙도 영향을 받는다. 때문에 되도록 꽁꽁 싸매 두었다가 작업할 시간대에만 천막을 걷는다. 됐다. 됐어. 아이고. 됐다. 됐어. 그만해. 내려와. 내려와. 이른 아침부터 눈길을 헤치고 충주에서 인천까지 항아리를 사러 왔다. 거래 하시나요? 예, 한 달에 한 2번. 한 번 사실 때 200개 정도 돼요. 투박하지만 소박한 우리의 그릇 항아리. 쌀이든 김치든 된장이든 무엇이든 담아내는 항아리의 넉넉함이 이 항아리를 사용하게 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길 희망. 대기만성은 큰 그릇을 만드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뜻이다. 그것은 큰 사람이 되기 위해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투박하지만 소박한, 그래서 우리 민족의 생활상을 담고 있는 큰 그릇 항아리. 그 속엔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땀 흘린 이들의 많은 시간도 담겨 있다. 어디 나가서도 항아리에 마크가 보이면 아 저거 우리가 만든 거다. 나도 저거를 하는데 일조를 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들 일을 하겠죠. 365일 가마에 불이 꺼지지 않는 항아리 공장. 그곳엔 항아리에 숨결을 불어넣는 이들이 있다. 한겨울 맹추위에도 땀방울을 흘려야 하는 사람들.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하지만 항아리 하나를 빚을 때마다 정성을 쏟아낸다. 항아리와 함께한 인생의 고된 흔적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손에서 만들어지는 수천 개의 항아리를 보며 보람을 얻는다. 오늘도 멈추지 않고 물레를 돌려가며 항아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들. 이들이 흘리는 땀과 노력의 결정체. 소박하고 투박하지만 은은하고 멋스러운, 그래서 서민을 닮은 그릇 항아리. 이들에게 항아리는 삶이자 생활의 희망이다.